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불장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코인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에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이제 뉴스만 틀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개미들의 관심은 전혀 없다. 거의 관심이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공포엔 탐욕 지수는요, 이미 극단적 탐욕으로 5월 23일자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공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포모가 이미 불고 있고요. 자, 오늘자 기준으로 극단적 탐욕. 근데 사실 어제도 탐욕, 저번 주도 탐욕, 저번 달도 탐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포모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사실 개미들은 아직은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최근에도 1.28조 원, 1조 원이 넘는 돈이 하루 만에 들어왔다. 이미 4개월 만에 최대치.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다시 그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거고요. 이제 이 기관들의 돈이 드디어 이더리움에까지 미치고 있구나. 2월 4일 이후로 역시 최대 순유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저는요, 이제는 이더리움조차도 기관들이 DCA 이렇게 매월 사는 그걸 하고 있지. 개미들은 비트코인도 비싸고 이더리움도 비싸고 그래서 여전히 별로 이더리움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크립토 플로우라고 하는 이 차트 아마 읽고 계시겠지만 왜냐면 이더리움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무슨 이더리움이 가긴 가느냐. 비트코인이랑 몇 개 이제 코인만 올리고 말 것이다 하는데 드디어 이 국면이 다시 한번 오고 있다.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돈이 넘어가고 아마 메이저 알트나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포모가 부는 이유는요. 현재가 불과 기름이 만나는 단계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자, 불과 기름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불은 이미 유동성이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되고 있죠. 그래서 7월에서 8월까지도 올라가는 게 예정이 돼 있다. 이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자, 기름이 여기서 뭐냐면요.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법들이 무려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트럼프가 밀고 있는 감세안이죠. 요것도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결국 국채를 많이 찍을 것이고 그 준비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러 코인을 사줄 것이다. 요것도 엄청난 법인데요. 자, 핵심적인 건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시장 구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8월 초 통과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시장 구조법은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포괄적인데 반해서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직접적으로 기름을 붓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불과 기름이 지금 만나서 폭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요게 이제 기관 포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단연 직접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언제 통과가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수혜를 볼지가 중요하죠.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통과가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이전에 아까 모든 법안이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 아실 거는 여기 AI는 이미 상원을 넘어서 하원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상원의 최종 투표안은 아직 남겨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보니까 하원을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뒤에서 상원에서도 조금 지연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아마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언제보다 중요한 게 누가 수혜를 보느냐인데 언제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세 개의 법안이 8월 초, 왜냐하면 8월부터는요, 의회가 다 휴회를 합니다. 9월까지 휴회를 하니까 이때는 법이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7월 말 정도까지는 이제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2분기까지는 아마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인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이란 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단어입니다. 이미 통과가 됐다, 뭐 이미 관세가 뭐 협상이 다 끝났다, 이거는 이미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잠깐 덜컹덜컹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2분기가 관세가 뭔가 협상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통과된다는 기대감, 여러 가지 뭐 유동성 이런 게 겹치면서 아마도 저는 계속 행복하지 않을까. 7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누가 그럼 수혜를 보느냐? 일단 이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이라는 굉장히 예리한 분석가 CIO가 계신데, 자, 이분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 호황을 누릴 것이다. 뭐 다른 인터뷰를 보면요, 뭐 3년에서 4년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법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블랙락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승인이 됐잖아요. 이거 빼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러니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법안이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수혜를 얻는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솔라나, 유니스왑의 그 코인이겠죠. 그리고 에이브까지 4개의 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왜 4개만 덜렁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얘기를 했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AI에게 또 물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도 이 4개의 코인을 찝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것 같아요. 자, AI의 예상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블록체인 인프라 그룹이 혜택을 볼 것이다. 여기에 이더리움, 솔라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발란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대표 주자 3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타는 블록체인 인프라 그 자체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네요. 수혜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블랙락의 18차선 고속도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의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찰 거니까 온갖 뭐 수수료라든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직격탄을 본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체인링크, 메이커다오, 뭐 에이브까지. 그래서 에이브 여기 있잖아요. 자, 스테이블에 활용되는 오라클 기능, 담보, 대출 프로토콜. 대출의 대표 주자로 지금 에이브가 여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표 주자를 하나씩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요, 결국 금융,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 그 유동성으로 뭘 하느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 중에 대표 분야가 대출이라는 겁니다. 자, 에이브가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등장을 했고요. 또 다른 분야는 유니스왑, 뭐 유니코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인젝티브.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거래 수요 증가로 수수료 기반 수익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유니스왑은요, 유니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대표해서 1등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AI도 콕 집었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스타크넷이라는 레이어 2 코인이 나왔는데, 이 친구도 결국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를 대표해서 나왔다. 이더리움 쪽이 이 고속도로로 하면 경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관련된 모든 코인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레이어 2를 대표해서 나온 것 같고요. 자, 여기 트론이 또 생뚱맞게 등장을 하는데, 규제 리스크는 있지만 서프라이즈 가능성. AI는요, 여러 학습을 통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커넥션을 아마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딱 하나만 추가를 해본다면, 리도다오라고 하는 업비트에는 없고 빗썸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하는 로켓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친구가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최근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가장 이제 뭐랄까 좋아진 게 있다면 뭐 속도도 좋고 뭐 수수료도 싸고 다 있지만 결정적인 게 32개 스테이킹을 이제 맥시멈이었는데 이게 204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관들 위주로 엄청나게 코인을 맡겨서 스테이킹을 이렇게 맡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리도다오도 저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요. 물론 비트코인도 수혜를 보긴 하는데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왜요? 비트코인을 사는 주요 기관들은 뭘로 삽니까? 달러로 세금 관리가 편하고 매수하기도 편한 ETF를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 기관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ETF를 사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비중은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뭡니까? 이거는 코인 세상에서요. 그냥 돈으로 쓰입니다. 최근에 수위의 탈중앙화 거래소도 해킹을 당했었고 예전에 바이비트도 큰 해킹을 당했는데 해커들이 가져가는 돈은 결국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으로 바꿔 먹고요. 이더리움 자체를 해킹한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요. 알트코인의 시대가 오고요. 얘네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여기 이더리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 있잖아요. 이더리움과 관련된 대출, 에이브, 이더리움과 관련된 레이어 2,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이더리움과 관련된 스테이킹,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요런 이더리움과 엮여있는 친구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TVL도 가장 많이 이제 그 운용 자산이 들어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저는 이더리움과 연관이 돼 있어야, 묻어 있어야 올라가는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을 이제 막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반크립토 군대의 또 재밌는 얘기를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JP모건 나와야겠죠. 우리 종필이 형이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돼도 그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제한적인 것 같은데 니네들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늘어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근거로 이 두 법안 모두 사실 법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상원에서 주장하는 거고 하원에서 하는 법안이 또 있는데 지금 상원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두 개 모두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 이거 누가 금지했을까요? 본인들이 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이거 들고만 있으면 이자 준다고 하면요. 전통 금융 망합니다. 이거 안 하면 망해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 저지를 시켰죠. 그러면서 머니마켓 펀드처럼 이자를 제공하는 전통 금융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JP모건의 주된 또 수익 중에 하나인데, 야,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주면 난리 나겠네 하면서 지금 악담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역시나 이 JP모건의 이 로비를 받은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여러 상원 의원이 있잖아요. 이거 아직 상원에서 통과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니어스법 개정안에서 반부패 조항을 추가할 것이다. 내가 곱게 보내주진 않을 거야. 나 만만치 않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여러 가지 윤리적이지 않은 문제를 지적을 하죠. 반부패 조항을 추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는 그 빅테크 제지하는 걸 집어넣고 트럼프 하는 거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이제 추가를 한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물론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데 더 재밌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답을 얘기하기 전에 한 기사 힌트를 드리면요. 최근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파고 이게 어떤 은행들입니까? 미국의 1위, 2위, 3위, 4위 은행입니다. 최고의 은행들이 다 모여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개발하겠답니다. 아까 스테이블 코인 막 뒤에서는 욕하면서 공동 개발하는 게 드디어 드러났네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로비를 하는 로비스트의 지금 명단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분들이 돈을 주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예전에 게리 겐슬러나 열심히 일했었잖아요. 자, 이분들이 로비를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트럼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뭘 해먹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빅테크를 막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되는데 빅테크 들어오면 난리 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경쟁이 엄청 힘든 판국에 그래서 로비스트의 우선순위를 예전에 먼저 수정안에 넣고 이제 좀 숨 고르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트럼프 반부패 이걸 넣었다. 이걸로 뭐 지연을 좀 시키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핵심은 어, 이거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니어스 법 지금 이들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어찌 보면 대놓고 밑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법안에 대해 준비도 하고 있고 이 법안이 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당연히 잘 알고 있으니까 막 비트코인 2조 원어치 사모으고 막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밑작업 후에 결국은 알트코인으로 누구를 모실까요? 비트코인으로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알트로 누구를 모실까? 당연히 개미들을 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갈라쇼 가는 와중에 그 트럼프 밈 만찬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분 참 잠을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많은 뉴스를 보는데 뭐 남아공 대통령이랑도 정상회담 하면서 뭐 어니엘스 골프 선수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아무튼 엄청 바쁩니다. 그 와중에 SNS로 그러니까 SNS를 이분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자, 그래서 크립토 만찬을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이 크립토를 비트코인과 기타 등등을 도미네이트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코인 뭐 킹왕짱이다 이런 걸 또 강조를 하네요. 근데 너무 바쁜 나머지 원래대로라면 뭐 이더리움, 뭐 리플도 놓고 뭐 솔라나도 놓고 이렇게 에이다도 놓고 팬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바쁘긴 바쁜가 봅니다. 논란도 있었고요. 여기서 핵심은요. 트럼프가 아직까지 일편단심, 유일한 일편단심은 크립토 말고는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뭐 관세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하는데 크립토만큼은 일편단심이다. 그리고 뭐 전 자기 재산을 지금 뭐 가족들까지 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러나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다. 트럼프 마음을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죠. 비트코인만 오르던데요.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 그것도 뭐 만찬한다고 하는데 뭐 내 성에는 안 차는데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또 한번 초대형 호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밈코인 빌드온이라는 코인을 정확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사면서 최근에 무려 뭐 한 14배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좀 만족하지 않아? 내 갈라쇼 성이 하차? 제가 볼 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밈코인을요, 월드 리버티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체 개발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빌드원이라는 코인을 산 겁니다. 근데 이 빌드원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다만, 바이낸스에서 개발됐다. 누가는 모르겠고요. 중국계라는 것만 제가 얼핏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좀 많은 걸 더 물어봤거든요. 월드 리버티 말고는 또 누가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AI도. 트럼프와 연계된 투자자들, 예를 들면 저스틴 선이 샀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아부다비의 MGX, 중동 쪽의 기관 투자자들이 예전에도 USD1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20억 달러인가를 이렇게 사줬잖아요. 물론 바이낸스 지분을 산 거지만, 그리고 바이낸스 생태계 내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이 코인을 만들거나 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든 게 저는 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도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자, 뒤에 말씀드리지만,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중동, 아시아까지 지금 보면요. 국가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로비를 하고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쓰이는 수단이 코인입니다. 밈코인, 스테이블 코인, 어떤 코인, 심지어 지금 밈코인으로 지금 이거 밈코인이거든요. 국제적인 코인 펌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국제적인 코인 펌핑 단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예로 바이낸스가 이미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을 시켰죠. 이미 뭐 전 세계 1위 거래소에서 쓰이니까 잘 퍼져나가고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의 중동 특사 위트코프라고 있죠. 뭐 부동산 친구, 골프 친구. 자, 이분이 외교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스테이블 코인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놓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자, 중동 투어 했었잖아요. 이분이 중동 특사니까 순회하는 과정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홍보를 하고 실제로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뭐 팔기도 했었고 투자를 유치도 받았었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탄, 미국이 지금 외교 협상 중인데 이들과 상대로 USD1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 다리를 누가 했다? 바이낸스 전 CEO가 다리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자오장펑은 이 중동과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사이에 이제 중동이 있는데 그 중동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자오장펑과 위트코프다. 어마어마합니다. 코인 앞에서는 미국, 뭐 중국, 뭐 중동 아시아가 다 하나가 되고 있는 글로벌 펌핑 현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만 관여가 된 건 아니에요. 뭐 수많은 기사가 있지만 딱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로빈후드에서도 이걸 뭐 미우라고 하나요? 고양이 업비트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미우랑 무댕이라는 아기하마 코인을 그러니까 밈 코인을 상장시켰는데요. 이미 많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이미 알고 시장 조작하는 거 아니야? 내부자가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로빈후드가 상장할 때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엄청나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밈코인을 보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밈코인 뭐 1000%, 2000% 이런 게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미우라는 코인은 로빈후드 상장 후에 뭐 최대 상승률 제가 물어보니까 한 153%좀 무난한 상승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빈후드 상장 직후에 한 17에서 41% 급등을 했다. 최근 일입니다. 라고 하고요. 근데 무댕이라는 코인은 모든 사람이 아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낸스의 상장 루머, 바이낸스의 알파라고 그 상장 후보군에 들어가면서 무려 이미 3,300%가 올랐었습니다. 제가 민코인에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뭐 엄청 났었네요. 그러다가 바이낸스 이후에 또 한 번 로빈후드에 상장이 된다 하더라. 이때 당시는 몰랐겠죠.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무려 1,500%. 그리고 오른 이후 상장된 이후에도 20에서 60%. 야, 이 정도면 좀 대중들을 유인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세력들, 뭐 국가들, 뭐 로빈후드, 뭐 크라켄 할 것 없이 비트이더는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급한 돈 들고 잠깐만 들어와 봐. 뭐 잠깐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중들을 유혹하는 시대가 마케팅이 저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지금은 이제 서서히 초긴장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시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예열 단계이고요. 대중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들어오는 시기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가장 이게 정확하잖아요. 가장 정확한 주위의 인간 지표 소식들을 댓글로 서로 잘 제보를 해 주시면서 서로에게 서서히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